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금융시장 브리핑 상승미소입니다. 겨울이 한참 겨울을 향해 날씨가 가는데 날씨는 그리 춥지 않습니다. 의외로 초봄보다 여름에 가까워지는 날씨. 주식시장도 이렇게 날씨처럼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 미국 시장에서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토마스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죠. 토마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녹음하다가 마이크가 오프가 되어 있는 줄 몰라서, 듣는 분들이 되게 안 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선생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별 말씀, 저는 괜찮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는 10월 CPI가 예상보다 낮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환호했던 2주일 전 증시에서 그 다음 주에 숨구르기를 했던 일주일 같은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기대감을 올렸다가 이번 주에는 경기 침체 우려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페드 이사진들이 금리 인상 계속론 두 가지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조정을 일부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금리 인상 계속론을 먼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연준 총리들, 특히 이제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 지금 블라드 총재가 기준금리를 최소 5%에서 최대 7%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 총재들보다 발언이 세긴 했지만 일맥상통하는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시가 바로 약세로 반응하긴 했는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블라드 총재의 7%까지 이거는 사실 월가에서 그냥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아무 별 반응 없었는데, 예, 다른 이제 연준 멤버들 모든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은 역시, 12월 달에는 50bp, 1월 달, 3월 달에는 25bp씩 금리 인상, 계속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일부 금리 인상 중단, 이런 이제 기대감에 이제 좀 찬물을 끼얹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금리 인상 슬로우다운 하긴 하지만은 그동안에 급하게 올렸던 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 이 악영향, 이것이 경제에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을 주시해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이제 경제 지표에서도 이 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가 이제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연준 멤버들의 매파적 발언,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침체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증시는 좀 조심스럽게, 그 일주일 전에는 환호하고 상승했었지만은, 지난 한 주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유,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지난주 증시의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 이사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속마음은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전체적으로 그 일주일 증시 흐름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그 원인, 어떻게 보면 지표 뒤에 숨어있는 원인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을 막아내고, 즉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넘어서 이제 중단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시장 기대 심리, 이 기대 심리가 물가를 다시 올릴 수 있는 현상을 막아내려는 의도로 페드 이사진들이 블라드 총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강경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꽤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물가 지표가 약간 이제 하락으로 내려왔지만은 만일 자산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 하락 이 추세 이것은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준 멤버들, 특히 파월 의장은 증시가 올라가는 것을 되게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산시장 올라갈까봐 연준 멤버들이 조금 더 이제 엄포성 발언도 이제 계속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까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의 수준에서도 미국의 경제가 지금 이것을 이제 뭐 당장은 아니지만 누적 효과로서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전망이 있는데 만일에 앞으로 이제 연준이 멤버들이 종합해 보면은 앞으로 100bp 정도는 더 올릴 것이다 하는 이제 이게 공통 의견이잖아요. 그럼 현재 수준에서 100bp가 더 올라갔을 때는 과연 미국 경제 또 돈 못 버는 소형 이 기업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제 염려가 증시에 배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너무 급속하게 올라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끼던 지출을 늘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지표도 나타난 게 지난주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소폭 올랐고 이번 주에 뉴욕 페드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서베이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한 거 이것도 결국 주가 상승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물가 그 지표가 또 사상 최고를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 볼 때 연준 멤버들이 볼 때 지금 이제 한 달치 CPI PPI 이것만 보고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다. 적어도 두 달, 세 달 연속으로 이런 추세로서 나타날 때까지는 긴장에 끈을 놓지 말자. 뭐 이런 이제 마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첫 번째가 너무 앞서가는 걸, 증시가 너무 앞서가는 걸 좀 잡고 싶어 하는 속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 이사진들의 입장에서는 10월 한 달 만에 CPI로 만족하기는 이르다. 적어도 11월, 12월 연속해서 그게 물가가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하는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라도 더 강력한, 특히 12월 FOMC 직전까지는 계속 강력한 발언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지난주 발언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물가 지표가 약간 하락한 것은 단지 잠시 어떤 그 숫자만의 하락이지 이게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연준에서 가장 지금 중요시 여기는 그 노동시장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뭐 거의 뭐 까딱없이 지금 견조하게 나가고 있는데 노동시장이 상당히 많이 쿨다운 해야만 이제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 내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추세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단지 숫자만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내려왔다. 마음에 이제 놓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파월 의장은 그 연준 역사에서 아스번즈의 그 실패 그와 같은 그 실패의 연준 의장으로 역사에 남아 있지 않기를 진짜 학수고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준 멤버들보다도 파월 의장은 진짜 자기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은 성공한 연준 의장, 아서번즈 같은 오너를 뒤집어 쓴 연준 의장으로 기록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아마 다른 연준 멤버들보다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더욱더 좀 공을 들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그 수요일에 했던 제 자체 방송을 했던 데에서 통화량 증가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 다 내려온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긴 했지만 사실 뭐 미래야 알 수가 없는 것이니 선생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지난주 시장이 페드 이사진들이 얘기한 것처럼 증거를 보여줘. 두 번, 세 번 연속하는 거, 나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금리 인상 중단을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금융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 하락이 상당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와 하락이 약간 강세로 전환 조정한 거, 이것과 함께 러시아에서 유화적인 태도도 나왔다. 특히 금요일에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분명히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이 맞겠죠? 네네. 그래서 현재 그 미국 경제는 이제 금리 인상에 치여서 경제 침체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 가운데 일주일 전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코로나 이제 그 락다운 이제 완화 제스처에서 일주일 전에는 중국이 미국 주식도 이제 증시도 이제 상당히 끌어올린 면이 많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중국의 이제 코로나가 확산으로 가면서 중국이 방역 강화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유 가격이 이제 하락으로 크게 작용했다 이제 보는데 거기다가 그동안 한 2, 3주 동안 그 국채금리 달러와 약세 여기에 대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갔던 면이 있는데 지난주 보면은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달러화도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그 그림이거든요. 거기에 또 영향받아서 원유 가격이 급락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는 전쟁 그 종식을 갖고 이제 옆구리 찌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원유 가격 폭락 또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며칠 전에 그 G20이 거기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우디 왕세자하고 또 조우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좀 화해 분위기로 이제 가는 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사우디 왕세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마디 멘트 해갖고 혹시 다음번 오페크 회담에서 사우디가 원유 증산을 좀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이제 멘트를 날렸는데 하여튼 이런 전부의 상황으로 볼 때 원유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긴 했는데 이제 문제가 또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으로 보고 있는 그 세력들은 이제 미국의 그 비축유 수준이 역사적으로 가장 저점까지 내려갔는데 이것을 미국 정부가 한 70달러나 75달러 정도에 오면은 자기들이 이 비축유를 본격 채워낼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거든요. 전에 한 3달 전인가. 그렇는데 실제로 이 원유 가격이 폭락해서 지금 78달러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양쪽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비축유를 채우기 시작하면은 원유 가격은 다시 또 상승으로 갈 수 있고 또 현재 노후전쟁 화해 분위기 그다음에 국채금리 상승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상품 가격이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고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지난 한 달 동안인가 국채금리가 엄청 무서운 속도로 하락을 했잖아요. 네.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거기에 걸맞는 큰 상승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 이게 조금 이제 기술주의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좀 보고 있는 건데, 이 월가 이 투자뱅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 기술주, 특히 이제 빅테크들 있잖아요. 이제 네. 그동안에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빅테크들은 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은 여전히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특히 월가에서 가장 불리시한 그 캠프에 JP모건이 있었는데, JP모건에서도 마저도
자기들은 현재 증시 수준에서 더 올라갈 때마다 미국의 증시, 위험자산, 특히 기술주 그쪽에 비중을 축소한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 뭐 시리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골드만삭스 전부 뭐 거의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연말 증시 상승 밸류가 있냐 없냐 뭐 그러기를 서로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갖고 있긴 한데 증시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휴전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금요일 한국 시간 이제 토요일 새벽에는 러시아 쪽에서 미국 정부에게 스파이를 뭐 교환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유화적인 제스처로 볼만한 태도 아닐까요? 네, 지금 공화당이 지금 하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정식으로 이제 하원에 그 회기 시작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여기에 대해서 대폭 삭감하겠다고 이제 벼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군사 지원을 못 하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양보해갖고 전쟁을 끝내자 이런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달래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기서 전쟁 끝내자 이러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러시아도 이제 거의 이제 한계에 도달했죠.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무기도 좀 모자라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원유 가격, 국제 군사 정치 경제 뭐 이런 데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 뭐 최근에 뭐 이런 걸로 볼 때 증시가 크게 상승할 만한 호세인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으로 이제 화답하지 못하고 있는 거. 좀 그런 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그 휴전 가능성 거기에 지난 주 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긍정적인 해석의 만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호재성 재료가 지난주에는 거의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낮아지면 금리가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돼서 기술주가 상승하고 가치주가 하락했던 흐름이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다시 방어주가 상승하고 기술주가 힘을 못 쓰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이 이게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금요일에 옵션 만기일 장세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옵션 만기일에서 주로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제 옵션에서 큰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월가 이제 투자 뱅크들은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는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공격적인 투자를 이제 헤지펀드들이 주로 하는 건데 헤지펀드들이 기술주에 대해서 하방 베팅했다는 것은 그들이 볼 때 기술주의 뭐 상방 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대명주라든가 또 S&P 그 지수라든가 이 전체 이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이것이 헤지펀드들만의 그 장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헤지펀드들이 최앞선 그 전선에서 공격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근데 헤지펀드들이 기술주를 끌어내렸다 할지라도 나머지 투자자들, 큰손 투자자들, 월가의 기관들이 볼 때 이것이 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수할 거고 비싸다고 그러면 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옵션 만기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기술주가 내려갔다는 것은 전체 투자자들의 시각도 거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옵션 만기일 변수의 뭐 변동폭은 좀 있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그 기술주 하방, 이것은 전체 시장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견해와도 일치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 반응을 보는 게 정답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선생님, 시장이 약세를 보였으면 약세를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이 옵션 만기일 직전 하루 전에 목요일에 보면 풋콜 레이쇼, 즉 풋옵션 거래량과 콜옵션 거래량을 나눈 수치가 팬데믹 그 2020년 3월 수준을 넘어섰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러면 다음날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또 금요일에는 상승 마감을 하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그 옵션 만기를 그러면 이제 그날에 최종 결판이 나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발빠른 투자자들은 하루 내지 이틀 먼저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목요일 증시 하락은 발빠르게 움직인 헤지펀드들이 증시를 끌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목요일날 장후에는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반도체 장비업체잖아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팔로알토 같은 그 사이버 이제 보안업체,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체 이 세 개의 주식 그 어린이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나왔는데 대단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장이 이제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대폭 상승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사실은 그 본장 열리기 전에 9시 반 전에는, 다우존스가 25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S&P도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갔었는데, 9시 반 본장이 열리자마자, 역시나 옵션 만기일 해갖고, 나스닥 지수는 거의 하루 종일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져 있다가, 막판에 겨우 플러스권으로 이제 살짝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요일날 장세는 저는 이제 목요일날 장후에 나온 이 세 개 주의 어닝이 잘 나왔다. 이제 이것이 금요일장을 끌어올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연준의 금리 정책, 경제 침체가 오랜만에 이런 게 우리가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결국에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업들이 어닝이거든요. 어닝만 잘 나온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든, 디플레이션이든, 경기 침체는 상관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 유럽은 경제 침체고, 특히 영국이 가장 먼저 경제 침체 왔고, 또 영국의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미 경제 침체 안에 들어와 있다. 예. 이렇게 해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간의 증시 성적을 비교해보면요.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네. 이게 이제 아이러니거든요. 결국은 이 정치는 경제학이 아니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심리가 이제 발동하고 미국은 유럽보다도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치 성적도 유럽보다 나빴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목요일, 금요일 옵션 만기일에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국은 어닝이 좋게 나오니까 금요일에는 증시가 상승으로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닝 이야기 하셨으니까 좀 한 가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 하나 점검하시죠. 그 월마트와 타겟 어떻게 보면 대형 빅박스 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닝은 완전히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월마트는 실적이 좋았지만 타겟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도 극박을 반응을 보였는데 같은 이 대형 어떻게 보면 할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닝이 갈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월마트하고 타겟 이 어닝 이후의 주가 흐름 이걸로 볼 때 미국의 경제는 침체 가능성으로 조금 더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월마트는 서민들 대상의 이제 체인점이고, 거기다가 월마트에는 필수 소비재 비중이 더 커요. 네, 특히 이제 식품, 이런 필수 소비재. 아무리 경제가 바닥이고 경제 침체가 오고 전쟁이 터진다 할때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식품 같은 필수 소비재 비중이 높은 월마트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그 다음 타겟에서는 필수 소비자의 비중이 월마트보다 작고, 비필수 소비자의 비중이 월마트보다도 더 높아요. 이건 뭐 말이냐면은, 타겟으로 가는 손님들 중에서는 월마트보다도 조금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월마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한푼이라도 좀 더 전략하려고 이제 이렇게 생필품 구하러 가는 사람이고, 조금 여유있게 가는 사람들이 타겟인데, 이 타겟은 필수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은 타겟을 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월마트나 코스코 이런 이제 식품 비중이 높은 쪽에 이제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타겟 같은 임의 소비재 비중이 높은 이런 매점은 매출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닝에서도 그렇고 주가에서도 그렇고 월마트와 타겟 극명하게 이제 반대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반응하는 것도 월마트가 올라가니까 증시는 환호했고, 네. 타겟 어닝이 나쁘게 나오니까 증시는 이제 실망으로 이제 하방했고, 이런 걸로 볼 때 이 두 가지만 봐도 미국 경제는 침체 가능성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증시 지금 앞에서 우리가 쭉 몇 가지를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 일주일 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환호해서 좋아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려다 보니까 뭐 월마트 실적, 타겟 실적도 그렇고 다른 뭐 주택시장 지표 등등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인플레이션 잡으려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먼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증시를 지배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월가의 그 투자뱅크들이 현재 빅테크나 기술주가 여전히 비싸다고 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네. 앞으로 다가올 경제 침체의 가능성에 대비해 봤을 때 현재 주가가 비싸다,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이에요. 그 경제 침체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뭐 현재 가격도 적절한 가격일 수 있는데,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상 누적 효과가 나타나면 몇 달 후, 또 경제 침체가 다가올 내년 중반, 이런 걸 이제 근본 이제 계산에 깔고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비싸다. 빅테크 특히 이제 광고 시장의 이제 악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빅테크 그쪽이 약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소비재 이 섹터가 어떻게 이제 퍼폼하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가 미국의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로 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 소비재 ETF가 XLY예요. 네. 그 ETF 티커가. 네. 이 XLY 티커가 S&P와 비교했을 때 임의 소비재 XLY가 아웃퍼폼 하면은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게 S&P보다도 언더퍼폼 한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난 한 달의 그 성적을 보면은 임의 소비재 XLY가 S&P보다도 성적이 좀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볼 때 미국 경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에서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식료품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뭐 기타 등등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가 있는데, 필수 소비재를 월마트에서는 필수 소비재 중심의 그 판매를 하고, 타겟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아마존 푸드가 있긴 하겠지만 아마존도 임의 소비재 중심이다 보니까 아마존 주가가 계속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또 봐도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11월 25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 이제 연말 샤핑 시즌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들어가는데 지금 아마존에서는 사람들을 해고하고 또 매출도 안 오르고 주가도 계속 하방으로 가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의 소비재 쪽이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제 아마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일주일 후, 다음 일주일 후, 이제 사실 뭐 25일부터 공식적인 샤핑 시즌에 들어가지만은
지금 바로 며칠 후부터 이제 모든 체인점들이 예. 그 할인 이제 시즌 들어가거든요. 네. 들어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셔야 될 게 이제 단기적으로 주셔야 될 게 아마존 그런 뭐 이런 그 월마트 이런 그 주식의 흐름을 보면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돼가는지 또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에서 미국의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단기적으로 아마존과 월마트 이 주가를 주시해 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목요일에는 추수감사절로 그 미국 증시가 휴장이고 금요일에는 정말 이제부터 연말 크리스마스 때까지 쇼핑 시즌 시작으로 오전장만 열리잖아요. 네네. 예. 그렇다 보면 다음 주 증시는 이렇게 미국 사람들 전부 다 뭐 쇼핑하러 가고 놀러 갈 그 휴가 갈 준비하고 있을 텐데 변동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지나갈 가능성도 있겠어요. 네, 이제 11월 25일부터 공식적인 쇼핑 시즌 시작하고, 그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이 이제 사이버 만데이. 예. 즉, 이제 온라인의 쇼핑 대할인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정기 투자자들은 그 데이터, 쇼핑 시즌 그 데이터가 나오기를 이제, 주시해 볼 텐데, 일단은 제가 볼 때 큰 그림은 연준 멤버들의 이제 메타적 발언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금리 인상했던 누적 효과가 지금 서서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볼 때 미국 국채 금리가 하방을 찍고 다시 상승으로 지금 살짝 고개 뜨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음번 12월 달 연준 봄시까지 이 국채 금리는 더 이상 하락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만일에 이제 며칠 전에 찍었던 국채금리 하방에서 계속 국채금리가 야금야금 올라간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으로서는 12월 폼시까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장세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폼시에서 뭔가 조금 더 금리 인상 중단이라든가 좀 더 대폭적인 슬로우다운이라든가 뭐 이런 힌트가 나오면 그때 가서야 연말 증시 상승 밸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미국에서 거의 뭐 이렇게 할리데이 기분일 텐데 다음 주에 그나마 무슨 경제지표 일정에서 중요한 게 있었던 게 금요일날 원래 PC가 있었는데 그날 뭐 쇼핑 시즌 때문에 그 다음 주로 밀린 것 같고 수요일에 FOMC 의사록 공개 정도밖에 뭐 볼만한 지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S&P 기준으로 할 때 3,900과 4,000 사이 이 정도에서 상당 기간 행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월가에서도 그래요. 분석 글을 보면은 3,900과 4,000 사이가 상당히 편안한 구간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본대요. 그래서 4,000이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고 또 4,000 이상에 올라가는 건 좀 부담을 느끼고 3,900도 아래로 떨어지면은 연말 이 상승 랠리에서 우리가 또 혼자 미팅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3,900, 4,000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별로 화제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네, 뭐 좀 정치에 큰 뉴스도 없고 그리고 당분간 뭐 큰 뉴스는 없을 것 같은데 그 가상화폐 시장 쪽에서 이제 시스템이 무너지려고 이제 흔들흔들 하잖아요. 예. 이제 이게 뭐 현재까지는 임시 봉합이 됐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좀 더 확대된다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도 상당히 악영향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저는 사실 뭐 가상화폐 종목 하나가 뭐 가격이 완전히 무리된다 이거는 정치에 별 영향이 없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파산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증시에 상당히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증시에서 가장 인기 있게 회자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2008년에 이제 서프라임 사태로 해갖고 증시가 다 내려가고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줄 알았다가 다시 곤두박질세가 대폭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2008년 그 주가와 오늘 현재 미국의 S&P 주가를 딱 비교해 놓은 그 차트 그림이 이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인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증시가 계속 하락해 왔잖아요. 미국에 하락해 왔는데 이것이 2008년 증시 그 흐름과 이렇게 일치시켰을 때, 이제 오버랩 시켰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너무 똑같아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 시간 흐름의 그 변수를 넣었을 때, 2008년도 증시가 이제 후반전에 이제 대폭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S&P가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후에는 이 시간상 이 흐름에 이제 박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미국의 S&P가 2008년도 증시와 대비했을 때 대폭락을 시작하는지 아니면은 2008년도와 다르게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엄청 지금 뜨거운데 하여튼 그 2008년도를 보면은 앞으로 일주일 후 S&P는 대폭락으로 가고 VIX는 이제 완전히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현재까지의 흐름은 완전 거의 일치했어요.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가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장에 미국의 증시가 대폭락하고 VIX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갈 만한 그런 악재는 안 보이는데, 이것이 그냥 가설로, 미신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올해 증시가 2008년도 똑같이 갔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똑같이 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갈지. 여기 지금 상당히 궁금하고,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보리가 이건 상당히 지금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하여튼, 많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일주일 후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뭐 미신이고 가설일 것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만은, 또 지금 증시가 지금 뭐 이렇게 좋은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조금 방어적으로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한마디 잊어버렸는데 아까 우리가 사실은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이 슬로우다운 하느냐 뭐 금리 인상이 중단하느냐 우리가 이제 여기만 포커스 두고 집중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연준이 다른 한편에서는 긴축 속도를 더 빨리 진행시키고 있다. 이것이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연준이 이제 자산 축소, 이제, 대사적 축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에 뭐 930억 달러인가요? 예. 그만큼 이제 네. 줄이는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인터뷰는 오늘로 2주 전 데이터를 보면은, 한 주간 안에 이 500억 달러를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들어와서 주간 단위로 볼 때, 한 일주일 단위로 볼 때 가장 큰 액수의 대차대표 자산을 감축시켰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연준은 다른 쪽에서 계속 긴축을 강공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우리만 몰랐을 뿐 월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 이제 리서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그 월가에서 증시를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게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상에 돌아보면 사실 팔려고 마음 먹으면 계속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고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계속 올라갈 이유만 보이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쪽 방송 다 듣고 결국 선택은 판단은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각자 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방송을 정리하시죠. 왜냐하면 네네.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참 질문하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네, 지난 한 주는 뭐 경기에 큰 이슈가 없었고, 네. 하여튼 여전히 그 가상화폐의 그 거래소, 시장 붕괴, 이것은 상당히 좀 주시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가 그 이제 쇼핑 슈진 들어갈 텐데 선생님도 쇼핑 목록 작성하셔야죠. 아, 저는 뭐 쇼핑할 게 없어요. 왜냐면, 네, 지금 집 안에 짐을 더 늘리지 않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예. 웬만하면 다 내버리고요. 네. 네. 너무 쓰잘데없는 게 너무 많아갖고 하나씩 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것도 없고 이제 나이도 좀 들고 이러니까 뭐 이제 옷도 사 입을 게 없고 뭐 그죠. 미국은 좀 캐주얼한 스타일이잖아요. 네. 청바지 티셔츠 입고 잠바 입고 뭐 돌아다니고 뭐 그러니까 뭐 옷도 살 거 없고 가구도 살 거 없고 뭐 아무도 이제 살 거 없어요. 핸드폰 하면은 핸드폰 하나에 뭐 전자 뭐 우리가 논수님 놀이 기구는 안에 다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절약 정신, 비우기 정신으로 무장한. 결국 그러면 돈 아꼈다가 기회가 오면 쇼핑은 주식으로 하시는 걸로 하시죠. 주식 쇼핑으로. 그렇죠. 이제 저는 언제 이 테슬라 주식이 어디까지 내려갈 건가 이제 그걸 보고 테슬라 주식을 155달러에 이제 매수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이 트위터 이 케어스 이 상황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가 사실 우리가 나스닥 그 지수가 계속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데서 1등 중심이 예. 테슬라예요. 예. 테슬라가 내려가면은 나스닥 지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워낙 테슬라 자체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가 이 개인 회사로 만들어버린 트위터, 이 트위터 회사의 이 혼란, 이것이 테슬라의 주식에도 악영향 주고 있고, 이거 테슬라가 나스닥 지수도 악영향 주고 있고, 연쇄적으로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테슬라 주식 지금 155달러에 걸어놨는데, 뭐 100달러까지 내려간다는 월가의 뭐 경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11시, 12시가 다 돼가지고요. 한국 시간 토요일 이제 자정인데, 자,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다음 주는 미국의 목요일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시장도 그 연말 북적대는 뭐라고 하죠? 즐거운 일 분위기인가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광고 이베스트 증권가의 이벤트 아래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